회사법을 해요. 먼저 이제 회사법이 무슨 법이냐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회사법이 무슨 법이냐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하죠. 그죠? 실질적인 의 그리고 형식적 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실질적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느냐 내용을 기준으로 정의해 보는 것이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회사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는 실정법이 있는지 재정법이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일반법이다.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상법전 제3편. 여기 보면은 제3편에 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그래서 상법 제3편 회사. 회사편 또는 회사법 이렇게 부르죠.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여기다가 대법원 판례를 더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의 특성인데요. 회사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단체법적 특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단체법적 특성. 두 번째로는 개인법적 특성. 세 번째로는 공공적 특성. 뭐 이렇게 부릅니다. 단체법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법률관계. 개인법적 특성은 외부적인,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단체법적 특성, 즉 내부적인 특성. 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는 공동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다수인 간의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 또는 출자자를 사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원과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라 하고, 이들이 법률관계는 이 다수결의 원리 등과 같은 원리가 지배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니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로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 그래서 개개인의 의사가 무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체법적이다. 개인법적은 주로 대외적인, 외부적인 법률관계, 거래관계에 관한 특성인데, 그러므로 양 당사자, 회사와 영업적 거래를 하는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 그리고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는,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존중되고 우선시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적 자치의 원칙. 그 다음에 거래의 안전. 자, 요런 것들이 중시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르죠. 단체, 개인, 그쵸?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공공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회사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불법 목적 설립 회사이다. 그러면은 국가기관에서 법원에서 해산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법원인데요.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회사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회사법의 존재 형식. 어떤 모습을 가지고 존재할까? 또는 회사에 관한 법률 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재판 규범이 무엇일까? 이라는 뜻입니다. 재판 규범. 뭐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국가기관이 아니고 회사법이 존재하는 형식 또는 재판 규범을 법원이라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종류는 재정권자에 의해서 제정된 재정법도 있을 터이고 또는 관습 중에 법적 확신에 이르는 법으로서 관습법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 만든 규칙인 자치법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재정법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죠? 상법 제3편 회사법. 관습법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기업회계기준. 자치법규 정관 우리 열심히 공부할 건데요. 정관 이런 것들이 자치법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회사법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이냐? 회사. 회사의 의. 이 회사의 의에 대해서는 상법 제169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한 법인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법 제169조에 정의된 회사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네 가지의 개념 요소를 뽑아 설명을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겠죠? 네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자, 요거 뽑아서 영리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리성.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영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윤 추구, 이윤 추구. 돈 벌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윤 추구를 하되 두 가지 제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와 두 번째, 그 번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벌 것인가?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대외적인 활동,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야만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No. 적어도 상법상 영리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디다 쓸 것이냐? 아하. 구성원에게 분배하겠다. 구성원한테 논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주주들한테 배당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윤 추구 활동을 하긴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내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은 회사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닌 것. 대내적인 활동을 통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호 부조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호보험회사입니다. 상호보험회사. 아시겠죠? 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호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즉 보험회사 구성원 간의 부조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가 될 수 없다. 왜?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이게. 그 다음에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주에게 배당하겠다. 사원에게,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분배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돼. 돈벌이 못해갖고 배당 못했는데요. 아, 그래도 목적은 그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 분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시겠죠? 목적 자체가 분배. 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배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회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겠죠. 분배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없는 것.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은 회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국가공공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상행위 등 영리 목적 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취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쓰는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세팅, 머릿속에 세트로 그냥 딱 집어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장학재단 법인이라는 거를 그냥 세트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장학재단 법인. 자, 장학재단 법인 요거 어디에만 써야 됩니까? 돈 벌어서 장학사업에만. 지네들끼리 나눠가지고 안 된다. 아시겠죠? 물론 구성원도 없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에 정말 잊기도 전에 신문에 자주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고생해서 평생 택시도 한번 안 타보고 점심 설렁탕도 한번 못 먹어보고 라면 먹거나 김밥만 먹고 이렇게 모은 1억 몇 억씩 전재산 털어서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뭐 지난 한두 달 전에 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소 키우는 할머니 전재산 털어서 장학금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이라 하더라도 꽃감 빼먹듯이 계속 장학금으로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고갈되겠지. 그 뜻을 영원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기부하신 돈을 가지고 무슨 서점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영리사업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를 한 범위 내에서 상법상 상인이 되어 상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회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회사가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장학재단 법인에 가서는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유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아시겠죠? 장학사업 등이.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